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디어 아트를 탐험할 정유선 선생님이에요. 우리 수업에서는 예술적 감각과 코딩 기술을 융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해보고 더 나아가 코딩 활동으로 미디어 작품의 예술적 표현을 재해석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미디어 아트 탐험대 출동해볼까요? 출동! 학습 목표 첫 번째, 미디어 아트가 뭐지? 두 번째, 나도 미디어 아티스트. 1차 시에서는 미디어 아트의 의미와 재료를 이해해보고 엔트리를 활용해 텔레비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디어 아트가 궁금해? 나를 따라와봐. 커다란 텔레비전이야. 나를 따라 들어와. 우린 지금 미디어 아트 속으로 들어왔어. 무슨 이야기냐고? 미디어 아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예를 들면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 만드는 예술이야. 그림이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예술 작품 대신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기술과 영상, 소리, 컴퓨터 그래픽 등을 사용해서 만들어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는 그림이나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영상과 소리로 이루어진 작품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예술 등이 모두 미디어 아트에 속해.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화면이나 스피커를 통해 보고 듣는 재미있는 예술 작품이야. 다음 중 미디어 아트의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3번 종이에 그린 그림이죠. 종이에 그린 그림은 전통적인 예술 작품으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는 모두 미디어 아트에 사용되는 재료예요. 엔트리로 실습하기 전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패들렛에 접속해주세요. 주소창에 joo.is/디지털 안내서라고 검색해주세요. 텔레비전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완성 작품을 살펴볼까요? 알고리즘을 살펴볼까요?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화면은 모양을 바꿔요. 채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모양이 바뀌고 소리가 재생돼요. 코딩에 앞서 오브젝트를 준비해요. 맨 처음 화면 조정 오브젝트에서 꺼진 화면과 다른 화면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꺼진 화면은 세로 그리기를 사용하고 다른 화면들은 모양 추가하기를 사용해서 배경을 추가해요. 엔트리에서 직접 해볼까요? 화면 조정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블록 옆에 있는 모양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림 그리기 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림 그리기 창에는 다양한 그림 도구와 각 도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도구 속성이 있어요. 1번, 이동 도구는 그림판을 드래그해서 공간을 움직일 수 있어요. 2번, 선택 도구는 드래그해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빈 영역은 선택되지 않아요. 3번, 펜 도구는 드래그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4번, 직선 도구는 드래그해서 반듯한 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5번 사각형 도구와 6번 원도구는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의 도형을 그릴 수 있어요. 7번 글상자 도구는 클릭한 위치에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8번 채우기 도구는 그림에 색을 채울 수 있어요. 9번 지우개 도구는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수 있어요. 색을 고를 때는 색상에 있는 동그라미를 움직여 원하는 색상을 고를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채도는 100, 명도도 100이어야 해요. 흰색을 만들고 싶을 때는 채도 동그라미를 0으로 바꿔주면 되고, 검은색을 만들고 싶을 때는 명도 동그라미를 0으로 바꿔주면 돼요. 꺼진 화면은 세로 그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림 도구 중에서 사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꺼진 화면이니까 검정색의 꽉 찬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채우기 색상에서 작은 화살표를 눌러줄게요. 검정색을 만들려면 명도를 0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기억하죠? 빈 곳을 눌러 창을 닫아주고 화면에 꽉 차게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다 그렸다면 상단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꺼진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이름도 꺼진 화면으로 바꿔볼까요? 이제 다른 화면들은 모양 추가하기를 사용해 볼 거예요. 모양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탭에서 배경 탭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림 4개 정도를 선택하면 돼요. 선생님은 경회루, 공원, 도시, 무인도 이렇게 가지고 와볼게요. 내 가방에 4개의 배경이 모두 다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꺼진 화면부터 4개의 배경까지 잘 추가가 됐네요. 맨 처음 보여지는 화면은 화면 조정을 클릭해주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오브젝트 준비는 끝났고 코딩을 해보러 갈까요? 끄기 버튼을 클릭하면 끄기 신호를 보내고 소리가 재생돼요. 켜기 버튼도 마찬가지로 켜기 신호를 보내고 소리가 재생돼요. 끄기 신호를 받은 화면 오브젝트는 꺼진 화면으로 모양을 바꾸고 켜기 신호를 받은 화면 오브젝트는 화면 조정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켜기, 끄기 신호가 필요하겠죠? 같이 신호를 만들어 보기 전에 신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호는 메시지와 같아요. 메시지를 오브젝트끼리 주고받으면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림에서는 파란색 엔트리봇이 점프해라고 신호를 보내고 하늘색 엔트리봇은 신호를 받아 점프하고 있네요. 켜기 버튼부터 코딩해 볼게요. 켜기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블록 탭을 눌러주세요. 내가 코딩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맞는지 상단에서 이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시작 서랍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선택해 주세요. 켜기 버튼을 클릭하면 켜기 신호를 보내야 해요. 신호를 만들 때는 시작 서랍에 신호 만들기나 속성 탭에 신호를 사용하면 돼요. 신호 추가하기, 켜기를 적고 신호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다시 블록 탭으로 돌아가면 아래쪽에 켜기 신호 보내기가 생겼죠? 이 블록을 붙여줍니다. 이제 켜기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재생되어야 해요. 소리 서랍에서 동전 재생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넣어줍니다. 켜기 신호를 보내면 화면 조정 오브젝트가 신호를 받게 되죠? 화면 조정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다시 시작 서랍으로 가서 켜기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선택해 주세요. 화면 조정 모양으로 바꿔주면 돼요. 생김새 서랍에서 화면 조정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붙여줍니다. 이제 끄기 신호도 만들어 볼까요? 끄기 버튼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시작 서랍에 가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선택하고 속성 탭에서 신호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끄기 신호를 추가해 줍니다. 다시 블록 탭으로 가서 끄기 신호 보내기 블록을 붙여주고 끄기 버튼을 눌렀을 때도 소리가 재생되도록 소리 서랍에 가서 소리 재생하기 블록을 붙여줍니다. 다시 화면 조정 오브젝트로 가서 시작 서랍에서 끄기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 서랍에서 화면 조정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져오고 이걸 꺼진 화면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지금까지 잘 코딩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화면을 크게 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끄기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켜기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다시 화면을 줄이고 이제 채널 바꾸기를 코딩해 볼 거예요. 채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오브젝트 모양이 계속 바뀌면서 채널 바꾸기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받은 화면은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바뀌면서 다른 화면을 보여줘요. 채널 바꾸기 신호부터 만들어 볼까요? 먼저 속성 탭에서 신호 추가하기, 채널 바꾸기라고 적어주고 신호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채널 바꾸기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정확한 오브젝트에 코딩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시작 서랍에 가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선택하고 채널 바꾸기 신호를 보내고 소리도 재생해야 해요. 소리도 재생하고 채널 바꾸기는 채널이 바뀌는 듯한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채널 바꾸기를 클릭할 때마다 다음 모양으로 바꿔줄게요. 생김새 서랍에 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넣어주세요. 화면 조정 오브젝트로 가서 시작 서랍에서 채널 바꾸기 신호를 받았을 때 생김새 서랍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져와서 계속 다른 배경들이 보이게 해주세요. 완성된 장면을 실행해 볼까요? 시작하기, 켜고, 끄고, 채널을 바꾸고 잘 완성된 것 같네요. 내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을 문제로 풀어볼까요? 오늘 만든 프로젝트에서 신호를 보내는 오브젝트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끄기 버튼, 켜기 버튼, 채널 버튼이었죠? 그럼 신호를 받는 오브젝트는 무엇이었나요? 화면은 신호를 받아서 화면 모양을 계속 바꿔주었어요. 신호를 만들 수 있고 만든 신호 목록을 모두 볼 수 있는 탭은 어디일까요? 블록, 모양, 소리, 속성 중 속성에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속성을 보면 신호 외에도 변수, 리스트, 함수도 추가할 수 있어요. 블록과 블록 서랍을 올바르게 짝지어 볼까요? 채널 바꾸기 신호 보내기는 시작 서랍에 있었어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는 생김새 서랍에 있었어요. 소리 재생하기는 소리 서랍에 있었어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는 시작 서랍에 있었어요. 우리 블록을 보고 서랍을 찾을 때 색깔로도 찾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깃발 모양, 시작 서랍의 깃발 모양이 같죠? 이 모양으로 서랍을 찾을 수도 있어요. 2차 시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에서는 미디어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로봇이다. 가까이 가서 봐볼까? 우와, 텔레비전으로 만든 로봇이네. 이 작품은 백남준 미술가의 작품인 삼촌이야. 백남준은 1980년부터 오래된 텔레비전을 사용해서 사람과 동물의 영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1986년 시카고 아트페어에서 로봇 가족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은 로봇 가족 중 삼촌이라는 작품이야. 로봇 가족 중 다른 작품인 경비견이라는 작품도 감상해 볼까? 가족 외에도 대한민국의 위인들을 표현한 작품도 있어. 조선시대 성리학자 율곡을 표현한 이 작품은 둥근 라디오를 사용해서 바닥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어. 재료의 생김새를 신체의 동작이나 자세로 표현한 모습이 재미있는 작품이야. 다음 작품은 숫사슴이라는 작품이야. 텔레비전을 가지고 동물의 모습을 잘 표현했지? 이번 작품은 백남준 예술가가 만든 징기스칸의 복권이라는 작품이에요.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이자 역사적인 정복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작품 속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있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10여 대의 텔레비전을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는 과거에 물리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쟁취했던 것과 달리 미래에는 데이터와 지식으로 권력을 쟁취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작품 속 징기스칸은 잠수부 헬멧으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데이터와 지식을 정복할 자,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이 미래의 데이터와 지식을 정복할 징기스칸이 되어보는 거 어떨까요? 작품 징기스칸의 복권에서 텔레비전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맞아요. 물리적 수단이 아닌 데이터와 지식을 담고 있었죠. 엔트리로 실습하기 전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패들렛에 접속해 주세요. j55.is/디지털 안내서라고 검색해 주세요. 미디어 아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완성 작품을 살펴볼까요? 키보드 방향키와 스페이스바도 사용하니 오른쪽도 같이 봐주세요. 알고리즘을 살펴볼까요? 왼쪽 텔레비전은 색깔 바꾸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오른쪽 텔레비전은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녀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도장이 찍히고 키보드로 크기를 조정하거나 회전할 수 있어요. 코딩에 앞서 오브젝트를 준비해요. 1차 시에서 배웠던 그림 도구가 생각나나요? 이번에는 페인트통을 사용해서 화면에 색을 채우고 펜으로 이니셜을 적어 볼 거예요. 한글로 이름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획을 추가하거나 끝을 늘려 멋스럽게 그려보세요. 흰색 펜을 만들려면 채도를 0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 모두 기억하고 있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온아트 오브젝트는 두 개가 있어요. 삭제 X 네온아트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그대로 놔두고 아래에 있는 네온아트를 클릭해 주세요. 블록 탭 옆에 있는 모양 탭을 눌러주세요.
그림 도구 중에 색을 채울 수 있는 페인트통을 사용해 볼 거예요. 페인트통은 이렇게 닫혀있는 도형 안을 색으로 채울 수 있는 도구예요. 채울 색상을 정할 때는 아래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눌러 색을 채울 수 있어요. 1차 시에서는 색상 동그라미를 조절해서 색을 바꿔봤는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팔레트에서 색상들을 고를 수 있어요. 선생님은 맨 처음에 핑크색을 선택해 볼게요. 콕하고 TV 안쪽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은 하늘색을 선택하고 두 번째 텔레비전 콕하고 클릭.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두색을 선택해주고 마지막 텔레비전 콕하고 클릭. 이제 텔레비전 화면 위에 이니셜을 적어볼 거예요. 이니셜을 적을 때는 세 번째 펜도구를 사용해 볼 거예요. 펜도구와 직선 도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펜도구는 자유롭게 그릴 수 있고 직선 도구는 일자로 반듯하게 그릴 수 있어요. 우리는 펜도구를 사용해 볼게요. 채우기 색상 작은 화살표를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빈 곳을 눌러 창을 꺼주고 선생님의 이니셜을 그려줄 거예요. J를 그냥 그리지 않고 이렇게 꼬아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획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런데 선생님은 너무 굵어서 지우고 싶어요. 이럴 때 지우개를 사용하면 배경색까지 모두 지워져 버리니까 되돌리기 버튼을 사용해서 되돌려 줄게요. 선의 굵기는 윤곽선의 굵기를 바꿔주면 돼요. 마음에 드는 굵기로 설정해 보세요. 선생님은 5로 설정했어요. 이니셜을 모르는 친구들은 한글로 이름을 적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두 번째 텔레비전에는 Y를 그려볼 거예요. 마지막 텔레비전에는 S를 그려볼 거예요. S를 눕혀서 그려볼까요? 여러분들도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회전시켜서 그려보세요. 다 그린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텔레비전 안에 내가 그린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코딩해 볼까요?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색깔 효과 블록을 넣어 계속 색깔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요. 블록 탭으로 와서 시작 서랍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져오세요. 계속 반복하기 안에 생김새 블록 서랍에 있는 색깔 효과 10만큼 주기를 넣어줍니다. 색깔 효과 10이면 눈 아프기 때문에 선생님은 1로 바꿔줄게요. 시작하기를 눌러볼까요?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 오른쪽 텔레비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 전에 텔레비전 화면을 살펴볼까요? 징기스칸의 복권은 미래의 지식과 데이터가 중요할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지식과 데이터 외에도 미래의 중요한 것들이 화면에 담겨 있어요. 같이 살펴볼까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 산업 로봇, 드론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카세트 테이프는 과거에 사용했던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매체였어요. 맨 처음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넣어서 계속 따라다닐 수 있게 만들어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도장을 찍어 모양을 만들어요. 엔트리에서 직접 해볼까요? 텔레비전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텔레비전 오브젝트가 맞는지 상단의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시작 서랍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와 주세요.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따라다녀야 하니 흐름 서랍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세요. 움직임 서랍에서 텔레비전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쏙 넣어주세요. 텔레비전 위치를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시작 서랍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클릭하면 도장이 찍힐 수 있게 붓서랍에서 도장 찍기 블럭을 가져와 주세요. 이제 실행해 볼까요? 텔레비전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클릭하면 도장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키보드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시켜 볼 거예요. 위쪽 키를 누르면 크기가 10씩 바뀌면서 크기가 커지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크기가 마이너스 10씩 바뀌면서 크기가 작아져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30도씩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을 만들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마이너스 30도씩 회전해서 왼쪽으로 회전하는 모양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음 모양으로 바뀌면서 텔레비전의 화면을 변경할 수 있어요. 직접 만들어 볼까요? 블럭들을 옆에 예쁘게 치워두고 시작 서랍에서 Q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가져올게요. 작은 화살표를 누르고 위쪽 화살표를 찾거나 작은 화살표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위쪽 화살표를 직접 누르면 바로 적용될 거예요. 다음에는 생김새 서랍에서 크기를 10만큼 바꾸기를 가져와서 밑에 붙여줄게요. 위쪽 화살표를 누를 때는 크기가 10씩 커지게 만들었어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크기가 마이너스 10씩 바뀌도록 만들어 볼게요. 위쪽 화살표 블록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위쪽 화살표를 아래쪽 화살표로 10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제 회전하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 시작 서랍에서 Q키를 눌렀을 때를 가지고 오고 작은 화살표를 눌러 오른쪽 화살표로 설정해 주세요. 움직임 서랍에 가서 방향을 90도만큼 회전하기를 가지고 오세요. 움직임 서랍에 비슷한 블록이 많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동 방향 아니고 방향을 몇몇만큼 회전하기를 가지고 와주세요. 방향을 30으로 바꿔주세요. 이번에도 복사 붙여넣기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화살표를 왼쪽 화살표로 바꾸고 방향을 마이너스 30도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코딩만 하면 돼요. 아까 같이 살펴봤듯이 텔레비전에는 미래를 상징하는 다양한 화면들이 있었죠. 시작 서랍에서 Q키를 눌렀을 때를 가지고 오고 스페이스 키로 설정해 주세요. 생김새 서랍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져와서 붙여주세요. 화면을 크게 만들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좌우 화살표로 회전시키고 스페이스 키로 화면을 바꿀 수 있어요. 직접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어 텔레비전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보고 멋진 이름을 지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을 문제로 풀어볼까요?
한 번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행하려면 어떤 블록을 사용해야 할까요? 맞아요.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주어야 계속 실행될 수 있어요. 블록과 블록 서랍을 올바르게 짝지어 볼까요? 도장 찍기 블록은 붓서랍에 있었어요. 방향을 몇 도만큼 회전하기 블록은 움직임 서랍에 있었어요. 색깔 효과를 몇 만큼 주기 블록은 생김새 서랍에 있었어요.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은 시작 서랍에 있었어요. 이제 2차 시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 아트를 찾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보세요. 미디어 아트 탐험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미디어 아트 탐험대 출동을 마치면서 우리는 중요한 미션 A 코드를 획득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작품들을 기대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창의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